귀신처럼 시커멓게 나요. 자,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담아우중의 신지훈입니다. 네. 오늘 제 옆에 계신 분께서는 렌즈스타에셋의 이호종 부장님께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바쁘실 텐데 상담도 많이 하시고. 네, 요새 좀 한가해서요. 한가하시면 안 되는데 요즘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다음 달부터도 뭐 문제가 되는 정책들이 음. 있고, 임대차 3법의 마지막 결정판이 나오니까 신고제가 들어가고 또 뭐 양도세 중과 시점도 그 시점이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이제 앞으로 6월 이후에 뭐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다시피 저희 또 이호종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시장 상황도 알아보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여러 전문가분들을 제가 좀 많이 초빙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저 말고도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좀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고 다양한 시선으로 좀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6월 1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네. 임대차 신고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지금 현장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는 벌써부터 전세가가 네. 많이 뛰었어요. 네, 그렇죠. 이거는 우선 정책을 왜 펼까에 대한 의문점을 저희가 간구할 수가 없는데요. 임대차 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선은 전월세에 대한 투명한 어떤 공개, 정보 공개를 위한 거다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시장이라는 거는 세입자를 지켜주겠다라는 정책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은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계약갱신 청구라든가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을 하면서 더 올려받지 못할까봐 미리 올려받았고, 그렇죠. 갱신이 되면은 더 짧게 올릴 2년 있다가 올릴 줄 알았는데 이게 4년이 연장될까봐 또 급격하게 올렸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집주인 입장하고 세입자 입장이 굉장히 다를 텐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전세보증금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나라에다 신고를 하면서 보증금에 대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왜 신고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세금하고 또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소득세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원질이 되고 있었잖아요. 이 전세를 이제 월세로 전환해서 전환율에 따져서 이제 전세에도 일정 부분 소득세를 매기는 게 아니냐라는 불안 심리가 가중이 되면서 가뜩이나 보유세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상황의 집주인들이 앞으로는 소득세까지도 얹어서 전세금에 반영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그렇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세 가격 상승으로 또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 나가보면 전세값이 되게 우스워요. 왜냐면 보통은 이제 그전에는 저희가 이제 늘상 봐왔던 전세값이 보통 한 2억 4천, 2억 5천 이렇게 천 단위로 끊어진 거나 아니면 500 단위로 끊어지거나, 지금 시장에 나가보면 10,000원, 1,000원 단위도 다 받아요. 그러니까 5%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 받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선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은 두 가지 부류의 움직임에 따라서 갈라진다. 첫 번째는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집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불을 할 용의가 있느냐가 첫 번째가 될 거고, 그게 매매가 되면은 실거주자가 매매 가격을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불가능한 사람들이 전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 움직임도 어떤 실거주자들의 움직임하고 동일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이제 가수요예요. 말 그대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 혹은 집을 보유하고 그냥 집을 재산 증식의 어떤 가치를 여기는 사람들. 근데 지금 전월세와 관련된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 법은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지만, 시행이 안 됐지만, 두 가지를 앞서서 밀어봤을 때는 실거주자들, 그러니까 전세 살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금 시장을 받아들일까를 정확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떤 규제를 한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입자들을 위한 어떤 양보를 해라라고 했을 때, 이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한테 마냥 양보를 하느냐, 이 부분을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첫 번째고, 그렇게 될수록 남의 집을 빌려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다가오는 시장이 그냥 피파가 커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이게 전세를 안 놓고 월세로 전환되고 이럴수록 주거 불안에 오히려 또 시달리거나 떨 그렇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우려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러니까 정부를 저희는 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정책이 굉장히 그냥 들었을 때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가구당 한 채. 네.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가구당 한 채라는 말이 이게 무색할 정도로 그렇죠. 정부가 집을 지어서 내가 가구당 한 채라고 얘기했는데 너희들 그냥 우리 집에 새 살아. 네, 임대 살아라. 그쵸? 라는 그리고 얘기죠. 지금 새를 들어서 사는 사람들, 임차인들은 집을 살 생각하지 마. 네. 우리 이렇게 다 해놓을 거야. 제가 볼 때는 모든 정책이 임대인분들이 저희한테 진짜 많이 네, 연락 오시잖아요. 그럼요. 상담 받다 보면은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다주택자분들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은 압박을 느끼실 텐데 네. 결과론적으로 제가 쭉 지켜보면 사실 이게 겁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모든 피해나 모든 이 책임을 임차인한테 전가를 시키면 결과론적으로는 그래 집 가진 사람은 그래 내 돈은 다 임차인들한테 나오면 돼.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이 필요한 사람이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집이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주 목적에 그냥 생활 환경만 보고 남의 집이라도 빌려서 살아야겠다라는 게 시장이에요.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다주택자다, 그 사람은 적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맞습니다. 그 사람은 필요한 집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상 내 가족이 살만한 집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나머지는 말 그대로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쥐고 있을 거고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집이 비어있느냐 하면 그 집이 비어있는 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세입자들한테 일정 부분 대가를 내가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는 건데 그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근데 나한테 막 세부담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하면은 내가 투자로서 갖고 있는 집을 갖다가 오르는 시장에서 팔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돈 뽑아낼 구멍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압박을 줘가지고 뽑아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손해를 보는 투자로 갔을 때 손해를 보면서 보유세를 왕창 물면서 내가 이걸 보유할 거냐 못 버티겠다라고 하는 사람보다는 세입자한테 그러면 세입자한테 더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시장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시장은 잠시 동안이에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보급률을 크게 해가지고 많이 지어드릴 때까지 버티세요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답답한 내용이에요.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제가 임차인이라고 하면 너무 답답할 것 같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다. 이제 막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뭔가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가 집이라는 거에 굉장히 큰 벽에 부딪힐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 광고, 그러니까 어느 땡땡 은행이라던가 네. 은행에서 유튜브나 뭐 이런 데 TV나 광고 영상이 나갈 때 짠하죠. 제가 이게 뭐 몰입이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도. 너무 이제 광고까지 네. 이거 포기하게 만드나. 물론 나중에는 잘 될 거야라고 얘기하죠. 그럼요. 힘내자. 힘내자. 잘 될 될 거야. 근데 힘내고 잘 돼봤자 임차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은 길이 다 막혀 있으니까 네. 매매 대출에 대한 부분을 뭐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LTV를 상향시켜 준다고 해서 소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담보대출을 그렇죠.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은 못 사는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까지 이제 건드려 버리면 이 서울이라는 바닥에 전세조차도 살기가 힘든 이런 세상이 진짜. 돼버리지 않을까. 판을 그냥 막 던지네. 네, 막 던지고 있습니다.